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 시사 360입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들에게 엄청난,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엄청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분석가들이나 언론들은 그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숫자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내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 라는, 그리고 미국을 원망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터무니없는 자주국방을 얘기하면서 주한미군 가려면 가봐라, 갈 테면 가봐라, 우리 돈으로 자주국방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국회의원들까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을 필두로 해서 47명이 서명을 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무슨 애국심의 경쟁이나 하는 것처럼. 그들은 결코 애국자가 아닙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인지 주사파들은 좋아하겠죠. 미군 쫓아내면은 뭐든지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상상도 못할 정도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증액을 요청하는 데는 국내 보수 언론까지, 혹은 미국 전문가라고 자칭 스스로를 미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트럼프는 돈에 환장한 인간이다,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다, 돈만 갖다 주면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까지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많은 엄청난 방위비를 요청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전략의 진심, 우리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무슨 애매한 소리냐고요? 미국은 우리에게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정말 당신네들이 앞으로 약속을 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함께 나갈 동맹국이 미국이냐 북한이냐 정하라는 겁니다. 5조 달러라고 하니까 길길이 날뛰면서 실제로 이 정부가, 문정권이 들어와서 철도를 만들어준다, 항만을 만들어준다, 도로를 만들어준다 등등등등 115조 원, 남북경협이란 이름하에 115조 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306조 원을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다 쓰는 것도 아니고 한 해 만에 쓰는 건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교통시설 특별회계 잉여분으로 쓰지 않고 남겨둔 돈이 12조입니다. 이걸 자유한국당에서는 빤하다, 이거 안 쓰고 놔둔 게 남북경협 비상금으로 빼돌리고 쓰려고 하는 돈이 아니냐 했는데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부가 하는 행태로 본다면 북한에게는 빼돌려 12조 원을 줄 돈이 있으면서 우리의 혈맹인, 지금까지 한국을 키워온, 한국을 지켜온, 한국을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온 미국이 내라는 5조 원에 대해서는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게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게 누구냐?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제대로 알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 정책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누차 미국은 그 힌트를 줬습니다. 성숙한 동맹, 미국 first, 아메리카 first, 그리고 닉슨 독트린과 거의 상응하는, 어쩌면 그보다 더 혹독한 트럼프 독트린, 자기 방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켜라, 그것이 동맹국으로서 할 역할이고 임무이다.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할 능력이 없으면 기여라도 해라.
분담금이라는 형태로 기여라도 하라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내에서는 트럼프가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동맹국으로서의 확실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치면 그 기여가 꼭 돈이 아니라도 신뢰를 확실히 주고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기여를 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손톱만큼도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탈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구나 라는 확신을 심어줬다면 이렇게 엄청난 돈을 요구 안 할지도 모릅니다. 요구한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한반도에 있어 위기 대처 방안을 논하면서 미국 쪽에서 제안했습니다. 이제 한반도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 한반도 유사시뿐만 아니라 미국 유사시라고 범위를 넓히자 하니까 우리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풀쩍 뛰었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 이게 바로 트럼프가 우리의 동맹 관여, 동맹에 대해서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테스트하는 거죠. 왜 뭐 때문에 한국은 위기에 처할 때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미국이 위기에 처할 때는 한국의 도움을 청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성숙한 동맹관계예요. 까뜩하면 우리가 미국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대등한 동맹으로 인정해달라. 대등하다는 것은 권리이기도 동시에 권리이기도 하지만 죄송합니다.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 책임은 여러 가지 형태로 감당해야 됩니다. 돈으로 감당하거나 병력 파병으로 감당하거나 아니면 동맹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상대방에 심어주거나 협조하거나 그 어느 것 하나도 문정권 들어서서 트럼프 입맛에 맞게 트럼프 눈높이에 맞게 해준 게 없다는 거죠. 미국 측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은 이후에 신뢰라는 말을 이만큼 많이 쓴 정권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나, 신뢰의 금이 갔다, 신뢰가 훼손됐다, 신뢰가 의심된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와 G20 회의를 마치고 나서 김정은보다 문재인을 더 못 믿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철저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트럼프로서는 당연히 문 대통령에게 질문합니다. 너 정말 동맹을 지키려고 하면은 동맹을 지킬 수 있는 태도를 취해라. 꼭 그게 돈이 아니라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지난 6월 30일 트럼프가 김정은과 판문점 라인을 걸어 넘어갔다 오면서 문재인에게 제안한 게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문 대통령 대답은 그럴듯하게 민기적거렸지만 예스로 했습니다. 예스에 가까운 대답을 했어요. 앞장서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아베 같은 행동은 물론 기대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예스에 해당하는 답을 했습니다. 그 외의 행동은 NONE입니다. none이에요. nothing입니다. 중국 눈치 보느라고.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정책에 우리는 일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남중국해를 지나가는 항해의 자유작전에도 끼어들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협력작전에도 일체 발을 들여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1대1 노예는 찬성한다고 적극적인 찬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동맹에 대해서 떳떳미직한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떳떳미직은 하다 못해 양다리 작전을 할 것 같으면 말로는 혓바닥으로는 미국을 얘기하면서 행동으로는 중국으로 가 있을 바에는
최소한의 동맹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드는 돈이라도 내놔라. 그게 분담금이에요. 그 돈이 주한미군 28,500명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23조를 쓰고 있으니 한국이 거기에 대한 5분의 1이라도 담당해라. 그게 5조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운 의원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5조가 주한미군 28,500명을 담당하는 전체 액수인 줄 알고 우리가 그걸 왜 다 내야 되느냐고 유튜브 방송에 나가 떠들고 있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무수익이 안 드러나죠. 그래서 동맹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너들은 중국 쪽에 줄을 쓴 게 아니라 미국과 동맹을 한다는 확신을 나에게 심어달라는 게 더 큰 메시지예요. 세 번째로는 미국이 우리에게 지금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들이 이분만 띄면은 이 분담금은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미국이 여기에서 쓰는 돈, 시설, 그 다음에 토지 이런 거 우리가 다 해주는 비용을 다 내고 있는데 왜 그걸 어마어마하게 1년 만에 5배나 늘리느냐. 미국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단순 비용이 아니고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사실 우리가 못 살 때 한국에 올림픽 할 때까지 94년까지 전액을 미국이 다 냈어요. 95년 한국의 GDP가 8,800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곧 10,000불을 향해가는 국가로서는 방위비를 나눠내도 되겠다. 어느 정도 분담을 시켜도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 방위비 분담이라는 것은 평시에 주한미군을 여기에 주둔하도록 하는데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12,000대의 전투기가 날라오고 항모가 오고 전략폭격기가 오고 잠수함이 오고 원자력 잠수함이 오고 65만의 증원군이 오고 탄약을 쓰고 후방 지원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보험금이에요. 보험금. 다시 말하면 한국에 주둔하는 한국 유사시에 대비해서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돈입니다. 유사시 지원이라는 것은 바로 보험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험을 왜 듭니까? 유사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드는 게 다 보험입니다. 생명보험, 무슨 질병보험, 유사시입니다. 안 아픈데도 보험을 드는 이유 뭐예요? 안 죽었는데도 보험을 드는 이유 뭡니까?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금이 보험금입니다. 그 성격이에요. 그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한미동맹이 튼튼하면요 중국과 러시아 이 한반도에서 껄떡거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 러시아 Tu-95 전투기가 독도 상공까지 왔다 가고 중국이 카디저를 자기 안방처럼 들랑거리고 중국도 독도까지 오고 나르고 이거 왜 이렇습니까? 눈치를 보니 한미동맹이 겁이 가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지금쯤은 쑤셔도 되겠다. 몇 번 쑤시다가 정말 한국과 미국 사이가 동맹관계가 엉망이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한 방에 때려야 되겠다. 한 방에 먹어야 되겠다. 호시탐탐 사전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가 바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군사협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즉각적인 증명이 되는 것과 같으니까 지소미아는 연기해야 돼. 계속 연장해야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귀가 뭐가 들리질 않아요. 문재인 귀에는 오직 북한 발음과 중국 발음만 귀에 들어옵니다.
그런 문재인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들은 채도 안 해요. 문재인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풀어주면 우리가 한다고. 어제 저녁에 황교안 당대표가 청와대에서 첫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앉아있을 때 강기정 정무수석이 내려왔습니다. 저도 물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들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바로 황 대표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강 수석이 황교안 대표와 이야기를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정광훈 목사가 그 지소미아는 연장 좀 하시오 이러니까 강기정 수석 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관계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지 않는데 우리가 왜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됩니까? 세상에 그 수준의 사람이 한국의 정무수석으로 앉아있다니. 아니면 정말 알고도 그렇게까지밖에 답을 못하는 건지 정말 무식해서 지소미아가 한일 간에 관계된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한일 간에 관계된데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미국의 고위직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본 편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미국 국익에 바로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최측근의 브레인이라는 사람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지 않는데 우리가 왜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됩니까? 정광훈 목사의 답이 그것은 미국과도 바로 관계되네. 융통성을 좀 부려. 꼭 그걸 내가 설명해야 되겠나 이러니까 그런 말씀 강수석 말이 그런 말씀 하십시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지 않는데 우리가 왜 먼저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아는 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정무수석을 하느냐고. 이러니까 나라가 이 꼴이라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지금 얘기 안 한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지금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미국과 지소미아는 합의된 지소미아의 파기는 미국이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오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위협이 안 된다는 말을 국가안보실장이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아프리카도 이러진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방위비로 우리가 내는 돈들이 정말 국가의 반미단체들 민노총이나 반미단체들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처럼 100% 그리고 정의당의 모 국방전문가라는 의원도 나와서 떠들어 제끼는 것처럼 100% 돈을 뭐 1조 이상 뒤로 감춰두고 엉뚱한 짓 하는 돈일까요? 내역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작년에 우리가 돈을 얼마 썼어요? 2018년 9,600조 정도 썼습니다. 9,600억 정도 썼습니다. 이 돈의 내역을 보면 약 4,500억 원이 시설 신축, 보수, 개보수 이런 데 다 썼습니다. 근데 이거 시설을 신축하고 보수하고 인건비 누가 줍니까? 누가 줘요? 이게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88%가 우리 인건비로 환율,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 일거리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목으로 인건비 약 3,700억 원을 썼어요. 이 3,700원 뭡니까? 미군 부대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카투사 월급 그건 누굽니까? 카투사가 누구예요? 한국인이에요.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고용인이 누구예요? 한국인이에요.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 사람들 다 월급으로 주는 거예요. 다 우리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또 군수지원에 약 1,500억 원을 썼어요. 기름값 뭐 이런 거 전기세 이거 전부 누가 받아요? 전부 한국 사회로 환원되는 돈입니다. 거의 90% 이상. 이 돈이 그냥 미국인 병사, 미국 정부의 인마이 포켓이 되는 돈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쓰는 돈이지만 그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나 필요한 경비는 다 한국 사회에서 쓰는 겁니다. 한국 사회로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거짓 정보를 내보냅니다. 미국이 인마이 포켓한다. 훔쳐놔놓고 써도 안 한다. 1조 몇천억을 뒷주머니에 챙겨놓고 있다. 이게 뭐 인권단체라든가 뭐 시민단체라든가 뭐 국회에 있는 뭐 진짜 빨간색이 들어있는 국회의원 국방 전문가라는 사람이나 하는 얘기가 다 같은 거예요. 거기에 공부 안 하는 자유한국당까지 흔들흔들 속고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건 물으면 대답도 제대로 못합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자, 이쯤 되면은 왜 트럼프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너 우리하고 동맹할래 안 할래입니다. 너 미국을 선택할래 북한을 선택할래는 겁니다. 미국을 선택할래 중국을 선택하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 말로서 우리하고 계속 동맹을 원한다 하면 동맹이 동맹다운 태도를 취해라. 신뢰라도 주라. 호르무즈 파병하라 해도 노. 인도태평양 협력하라 해도 노. 남중국의 항해작전에 참여하라 해도 노. 1대1로 참여하지 마라 해도 노. 북한 제재 풀지 마라 해도 노. 그러면서 어떻게 동맹이라고 내가 너를 믿어줄 수 있겠냐. 못 믿으니까 당신 말처럼 문 대통령 당신 말처럼 정말 동맹을 유지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은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내시고 동맹을 유지하고 싶다면 거기에 대한 안보 보험금을 좀 내시오. 이 뜻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속속들이 이해 못하고 반미단체들이 나서가 5조나 뺏어간다고 하니까 이건 미국 도둑놈이다. 거기에 반미단체보다 더 웃기는 게 국회에 앉아가 국민들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가 X와 오줌도 구분 못하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며 선동질이나 잘하는 국회의원들 정농간에 서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얼굴 내밀면서 주한미군 나가려면 나가봐라. 우리도 자주국방 하겠다는 심정으로 국방력을 키우겠다. 자주국방이 5조로 자주국방 될 것 같으면 50조 쓰는 국방비로 왜 아직까지 자주국방이 안 되고 있어요. 한심스러운 소리 그만하고 국민들 호도 그만하세요. 그리고 국민들 잘못된 방향으로 세뇌하지 말고. 그게 파퓰리스트 정부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김정은만 쳐다보고 나라 끌고 가는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이제 선택은 국민이 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닙니다. 지금의 한국의 경제를 지켜오던 주춧돌입니다. 주한미군 내보내고 나면은 중국과 러시아 이게 웬 떡이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와트 협상 대표가 국무부 협상 수석 대표가 80분 만에 협상장에서 딱 책상을 치며 일어나면서 몇 월 달까지 다시 하라고 안 했습니다. 한국이 준비가 되면 다시 보겠다고 했어요. 준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네들 사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이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기본 철학을 아직까지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공부가 돼가 그런 것이 제대로 이해가 될 때 우리 그래야만 두 쪽이 앉아서 미국과 한국이 앉아가 공정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제의 정보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대사가 이 엄중한 문제를 가지고 불렀는 걸 와가 동네방네 나와가 나팔을 불면서 김어준의 시사가 뭐 쇼에 나왔어. 해리 해리슨이 얼마나 위압적으로 돈을 5조 달러를 내놔라는 걸 30분 만에 20번을 되풀이하더라.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런 말을 거기가 할 겁니까? 그거는 국가 기밀급이에요. 이런 이유로 정보위원장이 이 수준이라면 국민들 나무랄 것 없죠. 이런 이유로
트럼프는 우리에게 지금 혹독한 레슨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국민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돈 몇 푼 깎는 것으로 한미관계가 정착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원천적인 철학과 원천적인 이유와 동맹의 명분과 동맹의 이유를 모른다면은 이 협상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와트 미국 협상 대표가 80분 만에 일어선 것입니다. 국회부터 나서서 정신을 좀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47명과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 정보위원장과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더 이상 국회에서 먼저 나서서는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송영선 시사 360. 여러분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공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